ITQ 한글 자격 출제 유형 06 기능평가 2번 도형 그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배경 도형과 목차 도형, 책갈피 삽입, 제목 글상자, 그리고 그림 및 글맵시를 입력하고 하이퍼링크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도형 그리기를 할 때에는 우선 조건 상자의 내용을 잘 보시고 조건에 맞추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크기라고 표시가 된 거는 직사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자, 글상자라고 표시된 부분은 글상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아래쪽 맨 밑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입력에서 개체 상자에 직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그려주시고, 자, 조건을 맞춰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개체 속성 대화 상자를 호출하기 위한 단축키가 단축키 P입니다. P를 누르시면 자, 개체 속성 상자가 뜨고요. 여기에 조건에 보시면은 크기를 120에 145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비를 120으로, 높이를 145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 고정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선이 있는데요. 선은 바깥쪽에 사각형 모서리 모양이 직각인 경우에는 직각 그대로 가시면 되고, 둥근 모양 반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직각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직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 채우기로 갑니다. 채우기에서 면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의 조건에서 색상이 명시되지 않고 그냥 색상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임의의 색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임의의 색 지정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탕 도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바탕 도형의 위치는 4번 문제번호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적당히 위치를 왼쪽 오른쪽 기준으로는 가운데로, 위쪽으로는 4번 위로 들어가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배경 바탕 도형이 끝나면 빈 공간에서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글상자를 이용을 해볼 건데요. 글상자는 개체 상자에서 첫 번째 기억 가로 글상자 클릭. 자,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조건을 지정해야 되니까 글상자 테두리 클릭하시고요. 자, 단축키 P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글상자든 도형이든 직사각형이든 기본 선 채우기 탭에서 조건을 설정하시면 되죠. 자, 먼저 채우기가 화면에 나와져 있는데요. 그럼 채우기부터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면색을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면색을 빨강으로 지정하시고, 자, 선으로 갑니다.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이번에는 완전히 굴려져 있네요. 그래서 반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가서 크기가 110에 15로 되어 있네요. 자, 110에 높이를 15로 마찬가지로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상자가 나오면 이 글상자의 위치를 문제의 위치 출력 형태 참고하셔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빈 공간에 클릭. 자, 글상자 안에 들어가는 글자에 대한 서식도 있죠. 그러면 글상자 안에 커서를 깜빡깜빡 맞추시고요. 글자를 먼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서식을 지정하고 마지막에 글자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서식을 맞춘 상태에서 글자의 모양을, 자, 궁서, 그 다음에 크기 24포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은 빨간색 가 이용하면 되죠. 흰색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 글상자 가운데에 커서가 나오고요. 여기에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상자에 대한 부분이 끝났어요. 자, 이제 그 아래쪽에 중간 도형이 있는데요. 중간 도형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간 도형도 지금 크기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이용합니다. 직사각형 클릭, 여기 안쪽에서 드래그, 자, P 눌러가지고 조건 상자 나오면 크기를 50에 50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크기 50, 높이도 50,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에 가서 선이 지금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둥근 모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임의의 색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색상을 지정을 하시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 도형까지 완성했고요.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가지고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빈 공간에 클릭. 그 다음에 화면 아래쪽에 이제 글상자랑 도형이 결합이 된 형태를 보겠습니다.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1번에 아래쪽 도형, 글 들어가는 상자, 그 다음에 글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점선 상자 이 세 가지를 만든 다음에 2번과 4번은 똑같은 형태이니까요. 그거를 한꺼번에 범위 잡아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상자에 보시면은 직사각형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사각형 클릭. 자, 아래쪽 위치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P 눌러서 조건 상자 띄우시고 크기를 지금 10에 15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화면에 지금 채우기가 먼저 나와져 있으니까요. 색깔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선에 가서 완전히 굴린 형태입니다. 반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에 가서 자 너비를 10으로 높이를 15로 지정합니다.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설정.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 이제 뭘 해주셔야 되냐면 그 위에 올라가는 직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 클릭. 여기서 또 하나 그려주시고 P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 직사각형은 크기가 12에 12예요. 자, 너비를 12로, 높이를 12로 지정하고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선은 직각이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요. 채우기는 흰색, 면색이 흰색이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설정. 그리고 나서 자, 출력 형태 참고하셔가지고요. 위치를 잡아주시고 자,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 안에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글상자를 이용한 게 아니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지금 그린 거죠. 그런데 직사각형도 자, 위쪽에 여기에 보시면 글자 넣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시면 도형에도 글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글자 넣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커서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자, 서식이 궁서의 20포인트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글자 모양 궁서 크기 20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여기에 1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번호에 대한 부분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글상자가 들어가는데요. 자, 기억 가로 글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글상자를 하나 그려주시고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최대한 좀 넓게 길게 그리시는 게 나중에 편집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글상자 그리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P 누르셔가지고 조건 상자 띄우시고요. 이번 글상자에서는 크기 지정이 안 돼 있고요. 대신에 지금 면색을 색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채우기 탭에서 면색 부분이 지금 흰색 되어 있는데 색 채우기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선의 종류를 파선으로 지정하셔야 돼요. 선 종류를 파선, 점선으로. 그 다음에 기본은 크기 지정인데 크기 지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크기 지정 없이 그냥 선과 그 다음에 채우기에 색 채우기 없음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그러면 이렇게 글상자 완성이 되고요. 빈 공간에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글상자 안에 글씨 그 서식이 지정이 되어야 되니까 글상자 안에 커서 깜빡깜빡 맞춰주시고 글자 모양을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굴림 조건 상자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18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글상자 안에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1번에 앞에 번호, 그 다음에 글상자가 끝났는데요.
이제 이게 한 세트이니까 이거를 아래쪽으로 두 개를 복사해서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상자를 클릭해서 글상자 선택했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할 거니까 Shift를 누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점에 놓으시면 안 되고요. 점과 점 사이에 선에 놓으시고 키보드에 줄 맞춰서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키가 컨트롤 Shift 키입니다.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맨 밑으로 하나를 복사를 해주세요. 맨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간격을 고려해서 중간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더 생겼죠. 자, 빈 공간에 클릭한 다음에 이제 글자를 바꿔주기 전에 우리가 지금 했던 여기랑 여기에 색상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클릭하고 P 눌러서 채우기 색깔을 다른 색으로 변경해 주시고 클릭해서 P 눌러서 채우기 색깔을 다른 색으로 변경해 주시고 자, 변경이 끝났으면 이제 이렇게 글자의 타이핑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범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죠. 드래그해서 범위 잡고 타이핑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위쪽에 그림과 글맵시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림과 글맵시에서는 반드시 빈 공간에 클릭했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이 공간 안에 그림이나 글맵시를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깥쪽에 그린 다음에 서식 지정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갖다 놓은 형태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부터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에 그림에 가시고 자, 그림의 위치가 지금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안에 로고 2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 1 클릭하고 넣기.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림을 클릭하고 자, 그림의 크기 지정해야 됩니다. P 눌러서 그림의 크기를 40에 3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비를 40, 높이를 30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본문과의 배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세 번째 나비를 눌러 주셔야지만이 자, 도형 뒤로 그림이 숨지 않아서 제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비 클릭. 그리고 나서 그림에 대한 조건에 보니까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쪽에 그림 탭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회색조라고 하는 게 있죠. 회색조 클릭, 그 다음에 설정.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표시가 되죠. 자, 다 끝났으니까 이 L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림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넣어 보셨고요. 이제 글맵시를 넣어 볼 건데 마찬가지로 바깥쪽 빈 공간 클릭, 커서가 번호 아래쪽에 있게 놓은 상태에서 다시 글맵시 가겠습니다. 입력에 글맵시 클릭을 하시고요. 글맵시 대화 당자가 나타나면 클릭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바로 평화 공존 문제에서 제시한 문장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보니까 자, 글꼴을 뭘로 도둠으로 되어 있죠. 글꼴 도둠. 조건 상지 잘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양을 갈매기형 수장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갈매기형 수장.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각각의 모양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갈매기형 수장 모양을 찾으시고 클릭, 그 다음에 설정. 자, 마찬가지 나오죠. 자, P 눌러가지고 조건 상자 띄우시고요. 자, 글맵시는 50에 30으로 되어 있어요. 자, 너비를 50, 높이를 30,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본문과의 배치를 세 번째 나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비. 그 다음에 색깔을 파랑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채우기에 가서 여기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색깔이 파랑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 지정하지 않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끝났으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도형에서 해야 될 모든 조건들이 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화면을 좀 작게 한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림에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는 건데요. 그림을 클릭하면 지금은 하이퍼링크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림을 클릭하면 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세 번째 페이지에 여기에 자,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자, 세 번째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첫 번째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책갈피 설정하는 거 한번 설명을 할게요. 하이퍼링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책갈피입니다. 자, 정자 앞에다가 커서를 깜빡깜빡 맞춰주시고요. 자, 책갈피는 입력에 책갈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책갈피 클릭. 그래서 책갈피 이름을 문서에서 제시한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서에서 그 문제 그 세 번째 페이지에 책갈피 이름이 뭐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통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일이라고 책갈피 이름을 주시고 넣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달라진 건 없으세요. 자, 위로 올라와서 이제 하이퍼링크를 어디에 해라? 그림에 하이퍼링크 설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클릭하고 자, 입력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할 대상을 설득하는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지정했던 세 번째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제목에 설정된 책갈피 통일로 연결되라. 통일을 클릭해주고 넣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책갈피가 제대로 구동을 해서 하이퍼링크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에 클릭하고요. 그림에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클릭을 하면 어때요? 세 번째 페이지의 첫 글자 앞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이렇게 이동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능평가 2번 도형 그리기에 대해서 다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